제가 보기에는 못 간 건 말이죠. 각하의 은총인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가 정봉주 전 의원한테 통화하면서 딱 전화하면서 실시간으로 쓴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밝히고 그 이유 하나하고 그거 못지않고 이렇게 강력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지난주에 정봉주 전 의원이 그 영포빌딩 개고기집 사건. 네. 제가 보기엔 이거 때문에 안 보낸 게 아닌가. 대법관이 그걸 들으려고요. 그러니까. 대법관이 너무 이게 궁금해가지고. 상당히 논리적인 해석이네요. 네. 대법관께서 요 용포 빌딩 옆 개고기집 사건을 듣고 나서 보내자. 네. 일단 그거부터 얘기해보죠. 어떤 사건인지. 예. 96년인가 97년쯤인데, 대선 전이네요. 대선 훨씬 전이죠. 그러니까 이명박 당시, 국회의원 잘리고, 네. 영포 빌딩에서 상주하고 있을 때, 네. 백수가 돼서, 에리카 김이 옆에 있고. 보신탕집 사장이에요, 제보 한 분이. 네. 영포 빌딩 옆에 보신탕집 영포 빌딩 옆에. 여사장입니까? 여사장이죠. 여사장인데.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여사장인데 남사장하고 30대 초반에. 가겠어요? 지금 이제 40대 후반, 50대 막 못된 나이인데 지금도 아주 미모가 출중해요. 근데 이제 30대 초반에 그때 막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네. 유부녀였었죠. 네. 그때는 본인 주장에 따르면 에리카보다 자기가 더 예뻤다. 그래서 왜 전화했냐 그랬더니. 전화를 직접 했어요? 또? 전화를 했죠, 저한테. 예, 제 전화는 다 노출되어 있으니까, 대권 주자의 전화번호는 노출되어야 합니다. 근데 전화해갖고, 나는 가수다를 쳤다가, 그래서 인터넷에서 나가수를 찾는데, 나가면서 바로 밑에 검색 순위에 낙곰수가 있더래요. 이건 뭐지? 그래서 이제 낙곰수를 들어서, 듣고 이분 표현에 따르면 한 회를 들으면 중독이 되는 게 아니고 듣고 1, 2분만 있으면 이 낙곰수는 바로 중독이다. 그래서 8시서부터 듣기 시작을 해서 새벽 7시까지 13회를 독파를 했답니다. 한 번에? 한 번에 그것도 14회 우리 녹음하러 올 때 그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날. 저는 이제 오늘 가서 이 감옥 가는 얘기를 어떻게 할까? 이 비장한 마음으로 오고 있는데 개고기 얘기를 해버린 거야. 거기다 느닷없이. 그래서 전화한 즉슨 이거예요. 낙곰수를 다 듣고 보니까 그 시절에 이미 에리카 김과 좋은 관계였었는데 바람을 쏘러 가자고 한 게 나뿐이 아니었구나. 바람을 쐬러.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이제 격분해갖고 전화를 줬는데, 이분이 그 전에, 건설회사에 근무를 했었어요. 네. 당시는 럭키개발이라고 하는 건설회사인데, 도급순위 2위고, 네. 1위는 현대건설이죠. LG의 전신. 그렇죠. GS건설의 전신이 네. 럭키개발이죠. 네. 그 현대는 도급순위 1위인데, 1위와 2위가 너무 차이가 나고 당시에 이제 현대건설은 건설업계에서 로망이었죠. 그러니까 현대건설 과장이 타 회사의 이사로 스카웃되고 그럴 때랍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건설회사 출신이고 그 직원을 했었고 또 태국에서도 한 8개월 근무를 했었대요. 그런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 각하께서 현대건설에 있을 당시에 방콕에서 빠따야 가는 도로를 깐 적이 있답니다. 뭔가 재밌는 게 나올 것 같아. 빠따야부터. 네. 그런데 방콕에서 빠따야 가는데 이분도 태국에 있었고 같은 건설회사에 있었으니까 두 분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보신탕집 아줌마인 줄 알았는데 건설 얘기도 이해를 하고 방콕에서 빠따야 가는데 현대건설이 박살났다고 해서 물이 많이 나와갖고 돈도 못 벌고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그 태국의 사정을 알고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나갖고 재미있으니까 둘이 대화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보신탕집 주인이었는데. 예, 보신탕집 주인이었는데. 영포빌딩 바로 옆에 있는. 예, 근데. 수준이 맞는다 이거죠. 수준이 맞는 거죠. 대화가 되는 거지. 그냥 보신탕집 주인이고, 에리카 김은 이제 미국 LA 있으니까 좀 멋있어 보이고, 여기 좀 허접하게 봤는데 훨씬 더 이쁜데 건설회사 출신이고, 그 다음에 태국의 빠따 얘기를 해도, 거기 물이 많이 나왔고, 현대건설이 부도 날 뻔했죠.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신이 나갖고 이제 대화가 됐던 거예요.
그 첫날 왔는데 늘 졸개들을 서너 명을 데리고 다닌답니다. 졸개들을. 이분 표현이에요. 저는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졸개 이런 표현 못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소망교회 출신인데 소망교회 다니고 있던 분들이에요. 같이 같이 다니는 분들이 소망교회 분들인데 이분 표현에 따르면 소망교회에서 지휘하는 얍삽하게 생긴 놈. 그런데 이제 그분의 표현이에요. 그분의 표현이에요. 전 그렇게 표현 못하죠. 네. 나중에 만약 이걸 갖고 명예훼손을 걸게 되면 제 녹취 있습니다. 녹음 다 해놨어요. 절대 못 겁니다. 오면은 일단 이분은 방에 각하는 방에 들어오신답니다. 네. 근데 방이 테이블이 4개 있으니까 4, 4, 16, 16인이 들어올 수 있는 방인데 네. 방에 혼자 딱 11시 반에 와서 앉아 있으면 아무도 그 방에 들여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함께 온 일행은 서너 명은 밖에 앉아 있습니다. 겸상 안 하시네요. 절대 겸상을 안 한답니다. 아무하고도. 그 16석 좌석을 혼자 다. 혼자다. 그래서 처음에 혼자 앉아 계셨고 좀 민망해갖고 가서 처음 말을 해줬는데 그때 건설회사 얘기와 그다음 대구 얘기가 통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계속 대화를 식당만 오면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 16석 혼자 앉아갖고. 호연지기. 그리고 호연지기. 그리고 4시 오면 호연지기 4시 오면 보통 그때 이제 수육 1인분이 18,000원인데 18,000원인데 디테일하다. 18,000원인데 4명이 오면 수육을 4인분을 시킨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탕을 서비스로 주니까 수육 먹고 탕에다 밥 말아 먹고 이러는데 우리 각하께서 워낙 꼼꼼하고 이 뭡니까 이 근검 절약 정신이 강해갖고 2인분을 시킨답니다. 4명 왔는데 4명 와서 근데 저는 개고기 안 먹는데 개고기 집에서 가보면 예, 수육 1인분이 시키잖아요. 되게 작아요. 그래서 수육 1인분을 나눠줘야 돼요.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1대 3인데 어떻게 나눠요? 아니 그만 웃어. 나 떨려서 얘기를 못하겠어. 그가 너무 좋아. 저는 이걸 보고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근검절약 정신이 좀 부족한데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2인분을 시키는데 아니, 그럼 밖에 계신 큰 분들하고 남자 4명을 데려가지고 2인분을 예, 어떨 땐 8명까지 온대요. 그래서 그럼 2인분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엄밀히 1인분 따지면 5조각 내지 6조각이랍니다. 그러면은 이걸 2인분을 어떻게 2개로 나눠요? 그럼 어떻게 줬냐 그랬더니 결국은 2인분을 시키는데 4인분 같은 2인분을 준대요.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대요. 주인이 알아서. 하도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안에도 2인분 밖에도 2인분을 주면서 그냥 2인분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2인분을 시키고 16명 되는 방을 다 차지하고 그리고 탕을 서비스로 나오니까 아니 이게 지금 본인이 2인분 먹고 예. 4명이 2인분 먹는 거예요? 그렇죠. 1대 3인데. 그러니까 1대 3인데 이 2인분을 혼자 먹어도 부족하니까 보통 맛배기로 먹고 탕을 먹어요. 그 탕은 서비스로 나오는데 2인분을 2개로 도저히 민망해서 나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에도 2인분 주고 밖에도 2인분 줘서 2인분을 시키는데 그냥 4인분을 줘버리는 거예요. 정말 씨발. 그래서 4시 와갖고 탕은 서비스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36,000원 갖고 다 해결이 돼. 그러니까 3명한테 1인분 떠안긴 거잖아 사실은. 그렇죠. 네. 1인분 떠안긴 거죠. 그리고 5, 6조각이면 한 조각 3분의 1씩 이렇게 나눠야 이렇게 돼요. 4명 오면 수육 4인분 시키고 탕 보통이 8,000원이고 특탕이 10,000원이었었는데 탕을 또 하나씩 주문을 한대요. 서비스로 주는 거 그냥 형식적으로 먹고 그래서 한 10만 원쯤 나오는데 이 자리는 이게 왜 꺼져 이게가 우리 각각께서 오시면 36,000원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계속 그렇게 시키니까 이 사장이 열받아갖고 결국은 우리 각하 때문에 탕 서비스로 주는 걸 2,000원을 받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11시 반서부터 갖고 1시 반까지 꿈쩍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3, 4개월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왔대요. 그러니까 하루도 빼지
않고 게를 먹으러 왔어요. 예, 그러니까 개고기를 엄청 좋아하고 보통 일주일만 먹으면 질리는데 계속 왔대요. 아니 어디 가서 짜장면을 먹어도 그 가격이니까. 아니 싸고 많이 주고. 예, 아 그래서 바람을 쏘러 또 가자 그러길래. 여주인이 바람. 여주인이 미모가 괜찮아요. 그래서 그 바람을 쏘러 가자 그러길래 동업하는 언니한테 언니 저 아저씨가 나한테 살짝 비호감이긴 한데 살짝 비호감이긴 한데 바람 쏘러 가자는데 어떻게 해? 살짝 비호감. 살짝만 비호감인가? 어떻게 해? 그랬더니 너 왜 그러니? 그게 진짜 바람 쏘러 가자는 건지 아니 그게 이러고 저러고 해서 너 그거 가면 큰일 나. 그랬더니 그럼 안 쏘러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결국은 바람을 자기는 안 쐬러 갔다 그래요. 바람을 안 쐬러 갔다. 그리고 3, 4개월 계시다가 3, 4개월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그러다가 결국은 3, 4개월 지난 다음에 없어졌대요. 미국에 가셨죠. 그때 이제 미국에 가신 거지. 그래서 그때 국회의원 아웃됐다고 해서 자기가 좀 가련해서 한 번 처음 오셨을 때 자리를 앉았는데 그 이후로 그 16석 되는 방은 3, 4개월 동안 한 번도 손님을 점심시간에 받지 못했답니다. 에리카 김 누나의 그 목소리가 생각나네요. 카카께서는 절대 다른 사람은 사주지 않아. 오직 나만 사주지. 그리고 에리카 김 누나가 그 당시에 영포 빌딩을 드나들었습니다. 같이 마지막 재판 있었고 떠나기 그러니까 전까지. 그때 재판 와중에 에리카 김이 옆에 있다는 꼼수 얘기를 이분이 아주 상세히 들었어요. 그랬더니 나한테만 바람 쏘러 가자는 게 아니었고 에리카 김이 그때 당시에 옆에 영포 빌딩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격분해갖고 제보를 한 거죠. 카카의 이 B급 라인은 바람 쐬러 가자고.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이런 말은 꼭 해달래요. 그분이 오셔갖고 절대로 인원수대로 수육을 시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절대 그럴 분이 아니구나. 얼마 한다고 씨발. 아니 그리고 계산은 네. 그 지휘하는 분이 냈답니다. 그래갖고 아니 자기가 낼 것도 아닌데 좀 인분수대로 좀 시키지. 저기 서초동에 계신 분들 판검사분들이 게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름마다 그래 여기가 네. 바로 서초동 영포 빌딩 옆에 서초동 무슨 법무사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이 있어갖고 네. 판검사들 변호사들이 집중적으로 오는데 점심시간은 그 사람들이 저 방에 왜 못 들어가게 하냐. 앉아 계신데 그리고 옆 테이블 앉으면 안 되냐. 그러니까 또 국회의원 했다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난다 그러고 밖에 있는 이른바 이분 표현에 따르면 졸개들이 병풍처럼 못 들어가게 딱 막는데요. 저기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그리고 36,000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니. 아니 그리고 이제 이분이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각하께서는 사람을 쳐다볼 때 누가 얘기할 때 똑바로 쳐다본대요. 그런데 그게 두 눈의 포인트가 한쪽으로 집중돼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한쪽 눈은 이쪽 눈을 쳐다보고 한쪽 눈은 이쪽 눈을 쳐다보는데 그럼 얘기를 하고 있으면요 덜컹한데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나 그걸 쳐다보는데 너무 뚫어지게 쳐다봐갖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가다 각하가 혹시 뭐 거짓말을 이런 얘기가 자기가 보도에 나오면 아니 다른 사람들도 거짓말을 못하게 그렇게 쳐다보는데 각하께서 거짓말을 할 리가 있겠냐. 근데 얘기하면 너무나 뚫어지게 쳐다봐서 막 당혹스럽답니다. 그건 쳐다보는 게 아니고. 예. 어디를 쳐다보는지도 중요해요. 초점 다중분사인데 초점이. 그리고 또 방을 차지하는 거는 그 신비주의 전략도 구사하는 거 아닌가요? 절대 못 들어간대요. 그리고 아무튼 서초동에 개고기 집이 여러 군데 있는데 8명이 왔을 때도 2인분 시켰대요. 판검사들이 개고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름에 저는 그때 점심이나 저녁 약속하면 되게 곤욕스러운데 저는 개고기 집에서 항상 짜장면 시켜 먹고 탕 시켜 먹는데 개고기 1인분 수육이요. 정말 작습니다. 그 쇠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 반도 안 됩니다. 개고기가 그러니까 제일 비싼 건 잘 아시죠? 4쪽에서 6쪽 나온대요, 1인분이. 여기 n분의 1 정신. 밑반찬 수준 그냥. 근데 거기에서도 근검절약 정신 진짜 네.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자린고비인가? 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아나바다 인사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분은 몸소 실천하신 분이에요. 진짜 존경심이 더해지네요. 이제
정봉주 의원이 이 이야기를 털어놓은 이상 네, 구속해도 되죠. 기재 대법원에 전화할게요. 구속해도 됩니다 이제. 판결 내리세요. 다 들었으니까. 그 뉴스 트세요 이제 그럼. 개고기 아줌마 즐겁네요. 아 그분 한번 모셔야 되겠다. 직접. 그러게요. 라이브로 들어야 되겠다. 네, 네. 아 그분은요. 네. 우리 이빨 1, 이빨 2 이 수준이 떠나고 그냥 나도 혼자 5시간 얘기하는 사람이. 그래요? 그리고 얘기도 엄청 재밌게 해요. 이 누나도 제가 만나봐야 되겠어요. 누나 전부 기자가 에, 아 이게 한 얘기가 전부가 아닐 거야. 그렇죠.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많이 있을 거야. 디테일하게. 아, 자 그러면은 이 판결 이야기 좀 해보죠. 예. 원래 오늘